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상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인 보안 연구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바스크립트 화이트박스 암호화 이를 통한 라인 크롬의 보안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에 관해서입니다. 웹 암호화 API 그리고 화이트박스 암호 그리고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암호 키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의 통합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 보안 모듈이 이 서비스에 라인 서비스에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었는지 이 크롬 확장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 보안 모듈을 소개해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 스택 그리고 위협 모델을 고려를 했는지 그리고 화이트박스 암호화와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 그리고 모듈을 구현한 방법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구현 문제와 사용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배운 교훈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보안을 어떻게 이 개발 파이프라인에 효과적으로 통합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좌향 전환을 했는데요. 이렇게 좌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또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한 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이 보안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대부분 개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단계에 비해 보안에 대한 집중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보안 엔지니어가 이 보안 검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완전히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위협을 발견한다고 해도 굉장히 늦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이 코드를 다시 쓰고 또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을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라고 합니다. 이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더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또 즉시 해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점인데요. 하지만 복잡함도 수반됩니다. 공통적인 과제는 일시적으로 이 기존 개발 워크프로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보안의 기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위협 모델이라든지 보안 설계의 패턴이라든지 표준과 같은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개발자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보안이 아닌 안정성이고 릴리스 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더 단순성을 우선시한다. 그것을 보안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보안 설계와 그 구현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또 개발자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효율적으로 보안을 개발 파이프라인에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보안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보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보안 모듈인 LTSM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 LTSM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 트러스티드 시큐리티 모듈의 약자입니다. 클라이언트 쪽 보안 모듈로 초기에는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현재는 이 추가된 와즘을 지원을 합니다. 이 라인 메신저, 라인 페이, 라인 뱅크, 파이도2의 인증자 그리고 로컬 데이터 암호화에 이 LTS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오늘의 발표에서는 LTSM 이 와즘의 모듈에 대해서 그리고 화이트박스의 암호화에 대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어셈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모바일용으로 더 심플하게 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웹 어셈블리 모델로 화이트박스의 암호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인 메신저의 크롬 확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LTSM의 와즘을 개발을 하기로 했는지, 이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 크롬 확장을 포함을 해서 공통적인 보안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이 많은 옵션이 있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암호화 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코딩된 암호화 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기치 않은 토큰 유출과 API 남용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는 모바일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작동 방식을 파악한 다음에 비즈니스 API를 스팸, 피싱, 디도스에 악용하도록 봇을 프로그래밍하고 또 가짜 클라이언트를 구축해서 계정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접근이 도용된 접근 토큰이나 이 악의적인 봇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큰 발행 시에 이 토큰을 공개 키에 바인딩하고 또 토큰을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가 개인 키의 소유를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웹상에서의 사이트 간 스크립팅, 이 XSS 공격에 대한 암호키 보호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DOM 기반 공격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잡스크립트의 컴프로마이징 등이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라인 메신저에서는 이 엔드-투-엔드 암호화 프로토콜을 제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투-엔드의 프로토콜은 이 개인 키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드웨어 기반의 키 관리자,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이 iOS라든지 이 하드웨어 기반의 키 관리자, 다시 말해서 스트롱 박스와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브라우저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클라이언트 측의 키 관리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브라우저에서 이 암호화 작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가능케 하는 웹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웹 암호화 API 그리고 인덱스 DB API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공격자가 암호화 작업과 스크립트 실행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현대 웹 기술이 키와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XSS 취약성의 위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취약성인데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맥락에서 실행되는 이 악성 코드입니다. XSS 취약성을 이용하는 공격자는 암호를 복사하거나 또 자격 증명 정보를 접속을 하는 등 이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인 크롬 확장에 XSS와 같은 임의 코드 실행에 취약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크립트 실행을 통해 엔드-투-엔드 암호화 키 페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크롬 확장 코드가 난독화되었지만 공격자는 여전히 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험 모델에서는 주로 화이트박스 위험 모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보안 위험 모델링에는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양에 따라 달라지는 화이트박스, 그레이박스, 블랙박스 위험 모델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모델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실행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고 브라우저에서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브라우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공격자는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 모델에서 비밀 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자는 스크립트 실행을 통해 메모리 또는 저장소의 비밀 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멀웨어는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고도 비밀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자바 스크립트에서 비밀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비밀의 내용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 장치가 손상되더라도 저장된 비밀키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계층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웹 암호화 API와 인덱스를 결합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웹 암호화 API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암호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 구축됩니다. 웹 암호 API를 사용하면 메타데이터 정보만 노출이 됩니다. 타입, 알고리즘, 키 사용 등과 같은 이 메타데이터인데요. 이 키 콘텐츠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RFC라는 것인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환경에 이 키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키를 외부로 내보낼 의도가 없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파라미터를 통해 해당 속성을 추출할 수 없을 때 이 키는 구체적인 목적인 이 암호화, 복호화, 랩, 언랩, 서명, 확인 등 이 특정 목적으로만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키 용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 객체는 인덱싱된 DB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웹 암호화 API를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웹 암호화 API 사양은 명시적으로 이 저장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웹 암호화 API DB로 일반적인 텍스트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취약성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키를 이 영구적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구현에 있어서는 어디에 이 키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되지 되어 있는 경우 사용 그리고 그 밖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임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이 키를 서버 쪽에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하나의 키를 언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유저 패스워드를 통해서 생성을 하거나 알고리즘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 PBKDF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좀 복잡화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웹 암호화 API라고 하는 것은 이 키가 이 합법적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 등록을 할 때 제공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 구현 문제가 있었는데요. 웹 암호화 API는 이 커브 25519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NIST가 승인한 EC 커브만 지원 이 커브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독자적인 자바스크립트의 암호 모듈 이 화이트박스 암호화와 웹 어셈블리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트박스의 암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호화 이 원시 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실행 환경에 있어서의 풀 컨트롤이 이 공격자 쪽에 있다고 해도 완전한 이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원시 이 키는 이 알고리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 정적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키는 이 런타임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추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에서는 일반 텍스트에서 리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그 위치를 특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 추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화이트박스 암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 동적 코드 계측 툴킷에 대한 이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화이트박스 암호화는 순전히 이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라인의 메신저는 지금 현재 이 공격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쉬운 타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암호화는 매우 신뢰성 있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략보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화이트박스 암호화를 활용을 하고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신저에 있어서의 이 채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키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화이트박스 보안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키 프로비저닝은 화이트박스의 매우 실용적인 사용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드 코딩된 정적 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적 키 프로비저닝 외에도 화이트박스를 사용해서 이 동적 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버 측에서 실현합니다. 키가 디바이스에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디바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키를 공격자가 가지고 있어도 못합니다. 웹 어셈블리라는 것은 화이트박스의 암호화와 좋은 조합을 이룹니다. 웹 어셈블리가 C, C++ 또는 러스트 코드를 사용해서 웹 어셈블리 모듈 안에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를 하고 네이티브 구현을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샌드박스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제공을 하며 또 그 이외의 보안 측면, 메모리 안전, 주사 검사기 그리고 보다 빠른 퍼포먼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웹 어셈블리라는 것은 원래 니어 네이티브한 코드의 실행 속도를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코드를 컴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복잡한 계산, 보다 빠른 워즌 퍼포먼스라는 것도 실현이 가능합니다. 웹 어셈블리라는 것은 화이트박스의 암호화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 실행에도 적합합니다. 모듈 C++를 우리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M스크립트니 워즘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C++ 기능 안에 바인딩 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바스크립트에 컴파일됩니다. 클럼의 확장에 있어서는 라인의 클럼 확장에 있어서는 LTSM.js 샌드박스라는 것이 클럼 확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샌드박스 페이지라는 것은 확장 API에 대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LTSM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공통 암호화 API 그리고 end-to-end
엔투엔드 엔크립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큐어 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션 키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박스 컨테이너 안에서는 플레인 폼으로 콘텐츠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공격자가 키 그 자체를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키 정보라는 것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화이트박스 SDK는 오픈 SSL과 같은 암호화 프리미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개발 문제에 착안함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 보안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 시스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SSK라는 것은 데이터를 인크립트하기, 암호화하기 위해서 제공되어 있습니다만 그 키라는 것은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습니다. 초기화를 합니다. 메모리에서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키의 특성은 주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이 키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컬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안 스토리지가 실현되어 있는데요. 특히 구현이라든가 통합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이트박스의 구현에 대해서입니다. 보안 요소가 커버됩니다. 어떠한 구현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레터 실링에 대해서입니다. 메시지 타입으로 레터 실링을 지원하고 있는 텍스트 메시지, 로케이션 메시지, 오디오, 비디오 호출과 같은 것들이 암호화되어서 클라이언트에 제공이 됩니다만 서버는 이 디크립트된 것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메타실링이라는 것은 ECDH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퍼블릭 키가 교환되면은 프라이빗 키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키패안은 안전하게 프라이빗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라우저에는 연속된 스토리지 옵션이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된 키라는 것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격자가 키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이트박스 기반의 구현이라는 것을 기존 레터 실링 구현에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격자가 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격자가 가령 이 스크립트에 접속을 못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릴리스하고자 합니다. 레터 실링과 관련된 스킴입니다. 이 화이트 백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이트박스의 암호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쇠 이 메모리의 플레인 텍스트입니다. 이것을 실행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격자는 키 정보를 키 오브젝트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박스 암호를 보안으로서 사용을 하는 메리트입니다. 개발자도 이미 열쇠 바이트를 조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피처라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 큰 구현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큐리티 피처라는 것을 화이트 박스 베이스의 레타 실링으로 구현을 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스매칭한 패딩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랩핑 알고리즘에서 일어났습니다. 멀티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할 때 미스매칭 또는 인코퍼티블한 문제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패딩의 알고리즘이 라이브러리 플랫폼 사이에서 제공됩니다. 이것은 화이트박스 이외의 구현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디벨로퍼가 코드를 넣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 구현의 경우에는 개발자는 로데이터 열쇠의 로데이터를 통제를 못합니다. 시큐어 키로는 임의의 바이트를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립틱 커브의 키페어 제너레이션에 있어서는 이 커브 25519입니다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커브 25519의 프라이빗 키 제너레이션에 있어서는 바이트 조작으로서 클램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프라이빗 키가 사용되기 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키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보호된 키 플로브를 생성을 합니다. 이것을 플레이 인풋 데이터로부터 만듭니다. 특수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통해서 델리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임의의 바이트, 즉 클램핑을 할 것인지입니다만 오버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딩 문제를 해결할 경우입니다. 키 엑스포트 툴이라는 것은 화이트 박스의 유틸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키 플로브를 플레인 인풋 데이터로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트러스티드 엔바이러먼트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 컨트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큐어 키 클래스라는 것은 인풋 키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펑션으로서 키 익스포트 툴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클램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25519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하려면 먼저 32바이트의 랜덤 시크릿이라는 것을 암호적으로 안전한 소스에서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램핑을 하고 시크릿 키를 사용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그 이유는 제가 커브 25519의 프라이빗 키로서 제공을 할 때 이것은 스칼라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랜덤 키인데요. 커브 25519는 주관적인 매핑 펑션으로서 클램핑을 제공합니다. 키에 대해서. 그리고 적절한 스칼라치를 유도합니다. 클램핑 기능은 함수는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이외의 구현은 클램핑을 3줄만 사용하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박스에 보호된 키의 처음과 마지막 바이트를 어떻게 통제를 할까요? 우선 사전에 컴퓨터단 네트를 사용을 한다. 그를 통해서 프라이빗 키의 처음과 마지막 바이트를 다룹니다. 제너레이션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화이트박스 보호된 키 플로브, 키 익스포트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시큐어 키를 임포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처음과 마지막 바이트, 32바이트의 처음과 마지막을 통제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랜덤 오프세트 16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싱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바이트의 랜덤 시크릿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16바이트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15번째 인덱스의 키입니다. 이것은 16바이트를 첫 바이트, 시큐어 키 안에 첫 바이트입니다. 마지막 바이트 조작은 첫 번째 바이트 조작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룩업 테이블의 랜덤 옵셋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연결은 두 개의 키, 랜덤 비밀 생성과 블록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16바이트 데이터 두 번째의 키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마지막 바이트를 16바이트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키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키 위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클램핑을 32바이트의 커브 25519의 키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의 바이트를 간접적으로 룩업 테이블이나 스페셜 퍼포스 키, 딜베이션 펑크션을 사용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의 키2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 구현이라는 것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리드 그리고 보수라는 것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의 테스팅 시인데요. 클라이언트 팀이 보다 시큐어한 디자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프랙티스, 굿 프랙티스가 실현 가능하다면은 보안과 개발 사이의 마찰이라는 것도 갈등이라는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 테스트를 개발자가 할 때 깨달았는데요. 디바그의 특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절한 키가 공개되어 있는지 주출되어 있는 건지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디버그 피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시 밸류입니다. 픽스키에 대해서 인젝트하는 것입니다. LTSM에 대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웹크립트 위 API는 하드웨어 위 보안이 없는 환경에서는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화이트박스의 암호화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 시큐리티의 보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라는 것은 행동에 관한 통제, 메모리에 대한 통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시큐리티 없이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상의 큰 문제입니다. 화이트박스가 하고자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웹 어셈블리, 화이트박스 구현이라는 것을 보다 안전한 특징 안에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화이트박스의 암호화라는 것은 결코 만능은 아닙니다. 이 화이트박스의 암호화 그리고 웹 어셈블리를 사용을 함으로써 암호 시스템의 보안이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오픈 퀘스천 세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프로스 토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적용을 해서 디스커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 버튼을 통해서 포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후 저팬 네 카타오카 히로타카 님이십니다. 카타오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후 저팬의 보안 앤 디벨로퍼 본부의 카타오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클롬 익스텐션의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션 내용을 듣고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화이트박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라인에서 적용이 된, 구현이 된 것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독자적인 화이트박스 엔진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한 화이트박스를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다양한 태스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해서 이 화이트박스의 암호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런타임 실행 시에 이 키가 가능한데요. 이 저희들이 사용했던 것은 이 화이트박스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크루셜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저희의 이제 독자적인 화이트박스를 구현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이 상용화된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 라이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라인 서비스에 관해서 이 라인 그룹의 것이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화이트박스의 구현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현재로는 이 상용화된 화이트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C++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 내용에서 나왔었던 이 시큐어 키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박스 안에서 생성되는 것인가요? 네, 이 시큐어 키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박스 안에서 생성됩니다. 컨테이너 안에서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볼 수 있을까요? 몇 페이지였는지. 이 저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큐어 스토리지 이 페이지에서 서버 측에서 키를 프로비저닝을 해서 그 키를 사용을 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넣는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저장을 하는 여기서 이제 저장이 되는 게 먼저 어떤 것인지, 뭘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서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암호화 키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 토큰이나 암호화된 키 같은 것입니다. 라인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시큐어한 정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열쇠는 서버 측에서부터 보내어져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화이트박스의 열쇠와는 다른 거,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제공하는 키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서버 측에서 생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ID 데이터를 사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는
프리시아로 랩핑으로 공유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하드 코드된 정적인 랩핑 키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키를 랩핑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화이트박스에서는 조작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열쇠를 특정한 부분을 변경을 한다라는 그와 같은 조작은 화이트박스에 암호화된 상태에서 조작을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